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5분의 사연을 선정해서 제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이네요. 봄소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왼쪽 어깨 근육 문제로 인해서 왼손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3달째 악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렇게 긴 시간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혹시 봄소리님도 건강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악기를 못했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나요? 항상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실황 연주를 들을 기회를 손꼽아 기다릴게요. 이 상황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최근에 저의 신보 음반을 녹음을 할 때 9곡을 총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4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곡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가락에 리허설을 하는데 손가락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리고 톤 마이스터들도 너무 걱정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고민 보내주신 분도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습을 하지 못할 때도 음악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 그 곡이나 그 작곡가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는, 그런 작곡가가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그 작곡가가 살았던 생가에 가본다던가, 그리고 또 그 곡이 쓰여졌던 어떤 장소, 이런 곳들을 꼭 방문해서 보고, 그리고 또 그 기운을 이렇게 좀 느껴보는, 그리고 또 그 장소에 가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전공생 중3의 고민입니다. 제가 24일 날, 6월 24일인 것 같아요, 시향과 협연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덜 떨릴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면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실수가 생겨요. 손에 땀이 나는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저도 늘 떨리고 늘 어떻게 하면 덜 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해답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하자면, 이제 그 떨리는 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떨림이 있으니까 더 연주가 잘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더 많이 떨었을 때 더 어떤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남기는 연주를 했었던 것 같고, 떨리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덜덜 자기는 떨리지만 그게 관객들, 그러니까 청중들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떨리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떨리니까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연주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은 그 떨림도 어떻게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3 변지은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들으면 집중력이 빵빵 생길 것 같은 클래식 곡들을 추천해주세요. 봄소리님 연주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솔로 앨범 발매도 축하드려요. 다 갑자기 마지막에 되면, 저도 연주를 할 때 그런데, 연주할 때 연주 준비를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항상 해왔던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고, 그리고 그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력이 빵빵 생길 것 같은 클래식 곡. 저는 공부할 때 클래식 곡을 들으면 좀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클래식 곡들은 너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귀를 기울여서 그냥 음악만 듣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듣는 음악을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라벨의 콘체르토를, 그러니까 피아노 콘체르토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2악장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라벨 협주곡 특유의 그 몽환적이고 그리고 그 정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뭐라고 하죠? 공부하기 전에 마음을 환기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후기를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사연은 김민서님의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봉소리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바이올린 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순간은? 늘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고민도 많고 저도.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에서는 저는 그냥 묵묵히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새벽이 동트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 어둠의 시기가 지나가면 가장 밝은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는 거를. 그리고 바이올린을 안 했더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읽고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책 읽고 쓰는 걸 좋아해서 근데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지는 못해가지고 아마 작가 지망생이 되지 않았을까. 지망만 하고 작가는 못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콩쿠르나 오디션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요?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아주 많죠. 거의 만족스러웠던 적을 꼽을 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게 단 한순간 정말 1초라도 나의 마음을 그리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에 남는 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족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저는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제가 이 음악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주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냥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게 진짜 음악가로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음악을 가장 존중하면서 음악의 힘을 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마지막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소리님께 고민 상담을 신청한 김득중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루지에로 리치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저도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곡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으로 연습하면서 만들었지만 이 곡이 비올라 음역대도 가능하기에 비올라로 연주되면 좋을 것 같아서 클래식 기타 곡인 로망스를 바이올린 앤 비올라 로망스로 만들었어요. 주변에 비올라를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셔서 그래서 이에 관련된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올린 연주용으로 괜찮게 만들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올라로 연주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곡인가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제가 비올라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비올라로도 연주되길 바라는 마음이 욕심 같기도 하고 비올라는 이런 형태의 곡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추신, 부끄럽지만 만들면서 녹음한 앞부분 샘플용 연주와 악보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김봉소리님 앨범 사인 CD 사진도 첨부합니다. 충성. 네, 아주 정성 가득한 사연이네요. 그러면 녹음한 앞부분의 샘플용 연주의 음원을 한번 들어볼게요. 와우. 들려주신 이 테크닉이 보호 테크닉이 되게 쉬운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슬러 스타카토로 이렇게 튀기면서 연주를 하는 테크닉이어서 진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해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걸 진짜 비슷하게 로망스를 그대로 바꿔주셨네요. 우선은 비올라 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이 보호 테크닉이 쉽지 않아서 아마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곡이 워낙에 로망스라는 곡이 그 클래식 기타 레퍼토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어떤 곡이잖아요. 그리고 비올라로 연주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곡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비올라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올라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비올라는 레퍼토어가 워낙에 적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 레퍼토어에서도 많이 빌려오고, 그리고 또 첼로 레퍼토어도 빌려오고, 이렇게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곡을 잘 편곡하셨으면 비올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연주 잘 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편곡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악기의 곡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앨범에 편곡 작품들을 다 봤는데, 이제 제가 편곡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좋은 작곡가님이 편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하엘 로트라는 비엔나에 계시는 아주 정말 유명하신 그 작곡가 분이시고, 그리고 또 비엔나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를 이를 위해서 다 편곡을 해주시는 그런 작곡가 분이 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아리아를 생상의 삼순과 데릴라에 나오는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라는 아리아 편곡해 주셨고, 그리고 또 차이콥스키의 빠디두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발레 음악을 편곡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 편곡 작품에 대한 그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게 너무 잘 편곡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 정말 루지에르 리치나 아니면 비에니아프스키, 크라이슬러, 하이베트, 또 오이스트라크, 이런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해왔던 그런 편곡 작품들을 이제 그런 트래디션을 이어가고자 그 작품들을 제 음반에 담게 되었어요. 이런 시도는 아주 값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곡들을 편곡해 보시면 더 이제 편곡하는 능력도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5분의 사연을 선정해서 고민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고민들이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민 상담 내용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그렇게 고민 끙끙 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불어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연주회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